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탐구하는 미탐TV입니다. 오늘 미국 주식 우량주 분석 코너인데요. 이 영상은 미주은TV와 제휴를 통해서 저희 미탐TV 채널과 함께 동시에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종목은 우버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우버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우버 택시 이렇게 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제도의 반대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도입이 못했습니다만은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승차 공유 서비스, 그 다음에 음식 배달, 우버이츠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쿠팡이츠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음식 배달,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화물 운송 쪽에 중개하는 서비스까지 좀 이렇게 확장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회사에 대해서 저희가 좋은 기업인지, 그리고 밸류에이션 어떤지, 그리고 향후에 실적 모멘텀이나 또 주가 상황은 어떠한지를 한번 데이터에 기반해서 같이 한번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버라고 하는 기업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기업들이고 또 많이들 우리나라 투자자들에게 소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면 이게 최근 1년 동안의 주가거든요. 네, 최근 저점 대비해서 52주 최저가 대비해서 최근에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약 78% 정도 올랐으니까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그러니까 최근 1년 동안에 78% 정도가 우버가 올랐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상당히 많이 올랐다는 거고, 대신 이 변동성을 보면 여기에도 보면 이제 주가의 변동이 상당히 이렇게 큰 편입니다. 그래서 잘못 이렇게 매매 타이밍을 잡으시면 한 20% 정도에서 25% 정도의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런 변동성들이 우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뉴스나 이벤트라기보다는 테슬라에 좀 연동돼서 많이 이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만들다. 이렇게 해서 자율주행을 통해서 택시들을 운행하고 또 테슬라 차량에 그런 이제 자율주행 기능들을 넣어서 내가 차량을 집에다 세워놓고 안 쓰는 시간이다 해놓으면 얘가 차가 혼자 돌아가서 택시처럼 운영하다가 돈 벌고 앉고 이런 형태를 진행하는 것들 때문에 언제 출시한다 이런 데도 뉴스마다 나올 때마다 우버가 주가가 출렁출렁이는 경우들이 발생했거든요. 근데 우버도 계속 이제 사업들을 확장하고 있고 이런 실적의 전망들이 이렇게 크게 틀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어떤 로보택시 출시 뉴스에 상당히 그동안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최근의 움직임들을 보면 그 뉴스에 우버가 주가가 영향을 덜 받는 형태로 지금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받지는 않지만 그것들이 과도하게 우버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해칠 정도의 것 아니냐라는 정도의 그런 주가 과거에는 움직임이었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그런 리스크에서,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 어떤 외부의 충격에서 조금 많이 벗어나는 그런 움직임들을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주가에 상당히 내성이 생기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기업 개요는 이제 승차 공유, 음식 배달, 화물 운송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데요. 주요 사업 부분은 사실상 이제 모빌리티 쪽하고 딜리버리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승차 공유 쪽하고 딜리버리 서비스가 대부분의 매출을 좀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우버원이라고 하는 멤버십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월 구독 서비스 형태로 구독을 하면 이제 이분들한테는 할인도 주고 쿠폰도 주고 이런 형태로 더 많이 사용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버원 멤버십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사용하지 않고 우버를 부르는 사람들보다는 회사에 기여하는 매출 기여도가 한 3배 이상 높다는 그런 내부 우버의 자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멤버십 매출도 일으키고 또 이분들이 그 멤버십에서 할인받았으니까 우버를 또 쓸 수밖에 없는 이런 락인 효과들을 현재 가져가면서 멤버십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 부분 때문에 또 일어나는 리스크도 하나 있었는데요. 요 밑에 써드린, 그러니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서 이제 우버원, 요 이제 구독 서비스죠. 구독 서비스와 관련해서 허위 할인 혜택과 해지 절차가 까다로워서 여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아직 최종 결론이 나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지 절차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로는 단계가 무슨 40몇 단계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불편해서 해지를 사실상 못하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하는 소송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버에서는 이 해지 절차를 조금은 더 간소화하는 작업들을 현재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다음에 허위 할인 혜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실과 다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할인 혜택이 보통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첫 달만 예를 들어 할인이 20%인데
마치 영원히 해줄 것처럼, 또는 이제 증권사에서 수수료 무료입니다, 막 거래하세요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3개월만 무료고 그 이후에는 예를 들어 수수료가 다시 유료가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처음에 광고할 때부터 3개월만 수수료 무료다, 뭐 이런 식으로 써야지 허위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버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광고해서 이 멤버십을 모으면서 이런 허위 할인 혜택과 관련된 소송이 좀 제기가 돼 있는데, 뭐 기업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뭐 비즈니스 모델의 근간을 흔들 정도의 리스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현재로서는 뭐 드러나 있는 뭐 소송이나 또는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쪽 부분이 있긴 한데 우버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회사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뭐 광고에 대한 노출에 대한 뭐 정책이라든지 해지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런 것들은 대응을 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자율주행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율주행은 그러면 우버는 안 하느냐? 우버가 사실 하고 있었어요. 우버도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들을 계속 이제 하다가 요 부분을 이제 전략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직접 개발하는 쪽이 아니라 자율주행 기술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 기술을 통해서 우버의 자율주행을 하는 이런 형태로 갔습니다. 그래서 뭐 이 웨이모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회사가 직접 이제 투자한 이제 케이스인데, 투자를 해서 지분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회사들에서 나오는 자율주행 기술들, 뭐 웨이모나 오로라나 되게 앞서 있는 글로벌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들을 자율주행을 탑재해서 파트너십으로 해서 간다. 그래서 우버에는 자율주행이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다. 그래서 정책 자체를 이제 직접 개발해서 외부에 있는 파트너십으로 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내에 이제 이런 성장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나면 이제 해외로도 좀 늘려야 되는데, 지금 많은 이제 뭐 모빌리티나 이런 데는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올해 3월 같은 경우에는 테이키리지라고 하는 유럽의 딜리버리 회사거든요. 유럽의 딜리버리 회사를 인수해서 유럽 쪽에서의 딜리버리 사업들을 더 강화하는 이런 쪽으로 좀 움직이고 있어서, 현재 앞으로 모빌리티와 딜리버리가 핵심이 되는 쪽으로 어떤 지역에 대한 M&A를 통해서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날 것 같습니다. 우량 기업이냐, 우리 데이터에 대해서 좀 볼 텐데요. 68점이고 최근 전월 대비해서 플러스 2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위 13%에 속하는 우량주죠. 그래서 미국 전체 기업들 중에서 한 13%에 속하고요. 성장성을 보면 이제 최근에 아직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나머지 이제 재무 안전성이나 수익성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꽉 채워져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의 회복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 미래 성장성 부분이 조금 회복이 되면 주가가 더 빠르게 탄력 있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1년 동안에 이제 스마트 스코어를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이제 성장하고 있는 방향이니까 좀 좋은, 더 좋은 회사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고요. 이 재무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포인트들이랑 재무제표를 좀 살펴볼 텐데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2023년도 9월달 기준, 연한산은 최근 12개월 합산한 이제 금액이거든요. 또는 최근 4분기를 합산한 금액, 같은 얘기가 되겠죠. 흑자로 전환했고, 최근 데이터로 보면 매출이 이제 453억 달러로 전년 대비 17% 올랐고, 순이익은 122억 달러로 777%가 올랐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최근의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순이익이 이제 크게 오르고 영업이익은 이렇게 범위가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영업이익률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영업이익률이 지금 8.49%로 많이 이제 개선이 됐죠. 여기서 적자에서 빠르게 지금 올라왔는데, 순이익률은 과거에 되게 밑에 있다가 지금 상당히 위에 있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순이익률이 27.1%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영업 외 손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게 왜 발생했고, 앞으로도 이 우버라는 회사의 순이익률 또는 순이익의 덩어리를 계속 키워줄 수 있는 구조인지, 이 부분들을 좀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현금 흐름표를 보면 이제 영업활동에서 80억 달러, 투자활동에서 마이너스 34억, 재무활동에서 마이너스 38억. 그러니까 현금 흐름에서는 플러스가 유입이 된 거고 마이너스가 유출이 된 건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80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고,
투자로 34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고 재무활동을 통해서 38억을 지출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영업 플러스 투자 마이너스 재무 마이너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기록되면 이게 우량주의 대표적인 현금 흐름입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이 이렇게 나타나면 기업이 상당히 우량한 현금 흐름을 갖고 있겠구나. 특히나 이제 우버 같은 경우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이렇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개선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캐시플로우 상으로도 상당히 좋은 우량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이제 과거에 이제 한 2, 3년 전에 한 300%에서 지금 136%대로 떨어져서 많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재무 리스크는 상당히 낮다. 그거는 이제 앞에 있는 요 재무 활동의 마이너스, 재무 활동에서 마이너스가 됐다 현금이 나갔다는 얘기인데 재무 활동의 현금이 나가는 경우가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배당도 가끔 있습니다만은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이런 형태가 이제 자사를 매입하면 재무활동이 마이너스 유출로 되고요. 또 하나가 차입금을 갚는 경우, 그러니까 은행에서 빌린 차입금 또는 뭐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한 이런 차입금들을 이제 갚으면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나가니까 재무활동에서는 유출이니까 마이너스로 기록되는 거고 차입금에서는 점점 줄어서 이자 비용이 감소하고 금융 비용이 감소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기 때문에 지금 우버는 그 구조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영업의 손익을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순이익이 그러니까 2024년 연간 데이터로 좀 보면 영업이익이 27억 달러였고 순이익이 98억 달러였고 뭐 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는데 그 차이가 영업의 이익에서 18억 달러가 추가로 발생했고 반대로 이제 법인세는 비용이니까 플러스가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로 기록된 게 이제 세금이 나간 케이스인데 2024년도에 보면 마이너스 57억 달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세금을 환급을 받거나 아니면 법인세 어떤 효과가 발생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치면 거의 한 5억 달러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발생시킨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요 사이에 하나 여러분들 보시면 금융비용이라고 있잖아요. 금융비용이 1년에 한 5억 달러, 6억 달러 이렇게 나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억 달러로 좀 줄었죠. 6억 2천만 달러에서 좀 줄었어요. 줄었다는 건 아마 금리가 줄거나 아니면 차입금 자체가 줄어서 아까 말씀드린 부채 비율이 준다는 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 금융비용은 차입금이 있는 이상은 한 5억 달러 정도는 발생할 수 있다. 올해는 5억 달러보다 조금 낮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4억에서 5억 달러 정도는 금융비용은 발생한다라고 생각하고 순이익을 추정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이 영업 외 이익이나 법인세 효과가 올해도 발생할 거냐 이 부분을 좀 추적할 필요가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순이익의 덩어리가 좀 다르니까요. 여기 이제 재무상태표를 이제 보면 이제 요런 내용들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려면 재무상태표의 자산 항목을 꼭 반드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자산 중에서 보니까 장기 투자 자산이 되게 많이 늘었죠. 2024년도에 보면 111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 정도로 많이 늘어났으니까 요 장기 투자 자산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버가 1년 이상의 투자 목적을 가지고 투자한 보통 이제 지분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상장회사 주식을 가질 수도 있고 타회사, 아까 앞에 말씀드린 뭐 오로라라든지 뭐 이런 거 디디추싱이라든지 이런 회사를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한 내역들이 이제 여기 장기 투자 자산에 보통은 이제 기록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요 장기 투자 자산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요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요 회사 같은 경우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건 이제 우버는 지난번에 저희가 현금 흐름표 그 미주초 강의를 할 때도 영상에도 제가 우버를 사례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궁금한 분들은 그 영상을 좀 찾아보시면 자세한 설명을 좀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정리를 해드리면 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요 장기 투자 자산 비중 때문에 장기 투자한 자산이 가격이 변하잖아요. 그 회사의 비상장이든 상장이든 주가가 있으니까 그 가치가 바뀌면 그 가치가 오르면 평가이익이라고 하는 것들로 이렇게 반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버가 투자한 아까 투자 자산들이 보면 이게 시장성 증권이 프라이스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로라라고 있고 그 다음에 디디추싱,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까 자율주행하는 뭐 그런 회사들 오로라고 그 다음에 이제 디디추싱은 이제 중국의 이제 업체죠. 뭐 그 차량 공유하는 업체인데 서로 간에 이제 양분하면서 디디추싱에다가 이제 뭐 투자 지분을 받고 그쪽 사업을 이제 디디추싱이 하는 걸로 돼 있죠. 조비는 이제
드론, 드론으로 뭔가 이동하는 수단을 만드는 회사죠. 거기에도 이제 투자가 돼 있고, 이제 그랩은 동남아 쪽에 차량 공유하는 데서 여기도 이제 지분을 투자해서 동남아나 이제 중국 이런 쪽들은 이제 지분 투자를 통해서 이제 진출하고, 우버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이제 뭐 유럽, 그다음에 뭐 또 다른 데 진출해 있는 그런 데로 이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가치 평가가, 즉 그랩이나 뭐 조비나 디디나 오로라 이런 형태들이 성장하면 이 회사의 평가의 공정가치 평가이익으로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요 이익들이 아까 앞에 말씀드린 영업 외의 이익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회사의 주가의 변동에 따라 움직인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 주가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또 시장 평가가 어떠냐에 따라서 평가이익이 발생하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럼 두 번째, 이연법인세 쪽인데요. 이 회사가 이제 아까 이연법인세라고 해서, 요건 뭐냐면, 그러니까 법인세를 원래 내야 되는데 요거를 이연시켜줬다. 그러니까 미뤄줬다. 이런 뜻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원래는 이 회사가 이제 그동안은 이제 손실이 발생해서, 이 회사 흑자 전환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누적 손실이 있어가지고 이 손실에 대해서는 이제 평가 충당금이란 걸 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보험금 같은 거죠. 이렇게 쌓아놓게 돼 있는데, 요게 이제 회사가 흑자로 전환하고 수익이 확실시가 되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손실을 안 떠안아도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들이 이제 이익으로 확정할 수 될 수 있다라고 보면, 이제 이연법인세에서 요 부분에 손실 처리했던 거를 마이너스로 처리해가지고 순이익이 급증하는 요런 구간이 돼요. 그래서 요 부분들은 계속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물론 이제 이연법인세 관련된 평가 충당금을 이만큼 쌓아놨다고 하면 항목별로 그 중에서 요만큼을 요번에 반영했다 그러면 나머지가 또 반영된 걸 수 있지만, 대부분이 지금 이제 우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지금 반영한 상태라서 2024년처럼 대규모의 이연법인세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이익이 이제 2025년보다는 2024년도가 어쨌든 급증한 구간의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에, 2025년도는 약간 이제 공정가치 평가 손익은 얘네들이 계속 갖고 있으니까 발생할 거고, 이연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발생하지 않거나 매우 낮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 여기에서 플러스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순이익이 실제로는 감소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래서 우버가 순이익이 급감하는데 주가가 왜 오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EPS가 여기 이제 2023년도에서 녹색으로 보면 2024년도에 이렇게 급증했잖아요. 이 급증해서 이 올라가는 이유 자체가 아까 공정가치평가 이익이라는 부분 하나하고, 물론 이제 영업이익이 턴어라운드 한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연법인세 효과 때문에 그런 거고, 2025년도 올해 보면 다시 이제 순이익이 이렇게 급락하잖아요.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순이익이 떨어지는데 주가가 왜 최근에 이렇게 52주 최고가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까? 이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떨어진 게 실제로는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인세 효과를 빼고 나면 실제로는 플러스거든요. 그 부분을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 부분들은 EPS가 떨어졌는데도 왜 올라가냐, 이게 아니라 이 EPS에 일시적인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높았기 때문에 올해 이제 그 부분들을 감안한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여기 나타나는데, 예상 실적 보면 EPS가 올해 37% 떨어져요. 매출액이 20% 오르는데. 그러니까 매출액은 3년 동안 약 연평균 한 20% 오르니까 상당히 많이 성장하는 거예요. EPS도 보면 2026년, 7년도는 20%대니까 비슷하게 나타나죠. 근데 올해만 유독 마이너스 37%로 나타나. 이상하죠. 매출이 20% 늘었는데 37%.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제가 여기 0.87달러에서 4.58달러로 2024년도에 EPS가 급증하는데, 이때 영향을 준 게 이연법인세 효과가 크다는 거죠. 이 이연법인세 효과가 반영된 부분이 57억 달러였는데, 이거를 주식수로 나눠보면 대략 주당 한 2.6달러 정도가 여기 플러스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4.5달러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4.5에서 2.6을 빼면 대략 1.89달러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법인세 효과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 2024년도에 EPS는 1.89달러 정도로 보는 게 합리적이고, 올해 만약에 이익이 2.86달러예요. 2.86달러면 마이너스 37%가 아니라 1.89달러에서 2.86달러가 되면
플러스 51%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법인세 효과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는 작년 대비해서 50% 정도의 EPS 성장이 있는 거라고 해석을 해야지 맞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보고 주가가 빠졌을 때 매출과 이익이 다 늘어나는 구조인데 왜 빠졌을까? 시장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는 많은 투자자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판단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실제로는 올해 50% 법인세 효과를 제외하면 EPS 성장률이 있다고 해석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버의 실적인 주가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한 20% 정도 성장하는 걸로 보입니다. 밸류에이션을 보면 우버는 고평가된 적이 없었어요. 최근 1년 내내. 그래서 정말 사업도 잘하고 실적도 좋은데 테슬라한테 얻어맞고 좀 가이던스 조금 틀리면 또 얻어맞고 해서 항상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데 여기 노란색으로 보면 이런 데들이 다 매우 저평가 구간들이거든요. 매우 저평가. 그러니까 주식 사기에 가장 좋은 구간들인 거죠. 지금은 최근 1년 동안에 이 적정가 위에 넘어간 케이스도 잘 없었는데 최근은 넘어서 이제 적정가와 고평가 사이 정도에 이제 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아주 매우 비싼 가격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모멘텀 차트를 보면 이제 4월 17일 날 단기가 이제 중기를 여기 보면 저희가 중기 차트로 가져왔거든요. 단기 차트는 변동이 너무 심해서 중기로 매수 신호가 나온 좀 모멘텀이 좋아진 게 4월 17일 날 20일과 60일 이렇게 이제 정배열되는 이제 구간이 발생하고 그 구간이 발생한 이후에 보면 이렇게 추세가 상승 추세가 상당히 좋은 이런 움직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사이트로 이동해서 우버의 현재 상황들을 빠르게 정리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버는 이제 현재는 이제 매수 신호가 저희 시스템에서는 4월 21일 날 나와서 현재 한 28%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보유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밸류에이션을 이제 조금 업데이트해서 보자면 여기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상승 여력이 좀 더 남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저희가 여기도 보면 이제 이렇게 매수 신호를 찍어 드리거든요. 찍어 드리는데 여기 이렇게 요 사이에는 매수 매도가 계속 나왔잖아요. 사실 요 시점에 좋은 신호가 분명히 이때 있었고 차트로도 좋았는데 요럴 때 이제 예를 들어서 테슬라의 로보택시 뉴스가 나온다든지 또는 시장에 영향을 받는다든지 할 때 계속 매수 매도가 나오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매수 신호가 잡혔고 지금은 다행히 1차 상승하고 조정받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전고점을 뚫고 이제 2차 상승하고 있는 이렇게 좋은 흐름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이 차트를 통해서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주가 흐름도 보면 여기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했죠.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하다가 지금은 요게 이제 단기적으로 매수 매도 이렇게 계속 움직이거든요. 근데 요 실제로는 5일선, 60일선이기 때문에 실제 주가는 이 선에 맞춰서 수익률이 무조건 나는 구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EMA 차트를 보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마치 이제 여기서 그래서 중기 신호를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서 사면 되겠구나. 무조건 근데 실제로 매수 신호 이 가격이 나온 4월 며칠 날이라 하더라도 실제 현재가는 이거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72달러의 주가를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얘가 따라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시는 게 좋으냐면 정배열이 됐다 또는 역배열이 됐다 할 때 앞으로 향후 상당 부분 그 추세로 갈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고 정배열이 발생하면 상승 추세로 갈 가능성이 추세가 훨씬 강력하게 됐구나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가하고는 꼭 같이 비교해서 판단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매매 신호나 요거는 여기 성장률 요쪽 부분들은 제가 37% 떨어졌지만 요거 감안하면 실제로는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요 데이터들을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스마트 스코어에 보면 이제 여기 성장성이 작년에만 하더라도 훨씬 이제 성장성이 높아서 70점에다 지금 30점이 나왔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해석을 좀 다르게 하셔야 된다. 왜냐? 아까 이 성장성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매출액이라든지 에비타라든지 또는 EPS 이런 걸 쭉 체킹을 하는데 얘는 이제 로봇이 체킹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장성은 순이익이랑 EPS가 영향을 주는데 EPS 성장률이 작년에 어땠어요?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0.8달러에 4달러까지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장성 점수를 많이 받다가 올해 어떻게 됐어요? 올해 예상치가 지금 다시 떨어져서 마이너스 35%가 됐잖아요. 그래서 매출액이나 이런 성장성에서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EPS에서 이런 부분들이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성장성 점수가 뚝 떨어진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이제 앞에 법인세 효과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실제로는 EPS가 35%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성장성이 30점이 아니라 이게 빠르게 더 빨리 지금 회복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는 성장성을 대략 한 60점에서 70점 사이 정도로 봐야지 우버를 제대로 보고 있는 거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기반해서 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자체를 그냥 체크해서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까지 체크할 수 없는데 저희가 지금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들은 아까 실제로 이걸 데이터를 보는 부분들, 재무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하면 이런 것들을 보정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부분에서 보면 독점력이나 뭐 재무 안전성이나 수익성이나 현금 창출력 다 좋은 형태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점수가 62점, 68점 올랐다. 좋은 기업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성장성 부분이 조금 더 가미가 분명히 우리가 보정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70점에서 한 75점 사이로 보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매매 신호들이 바뀌면 저희가 알림들로 다 날아가니까 이렇게 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이제는 그동안은 문자나 이런 알림을 갔던 것들이 앱 푸시 형태로 다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앱을 반드시 설치하셔야지 알림을 받으실 수 있고 앱 설치하고 로그인 하시면 유료 회원들은 관심 종목들에 대한 이런 푸시나 이런 알림들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뉴스 푸시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될 건데 그럼 이런 관심 종목 하면 우버에 대한 실적 공시나 이런 게 나오면 자동으로 아마 푸시가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설치하셔서 로그인 하시고 관심 종목 설정, 푸시를 안 받게 하면 안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받는 걸 허용하셔야지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정보들 활용하셔서 우버들의 매매들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